네, 안녕하세요. 네, 김서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계속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출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세무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약정서가 없으면 첫 해에 바로 상해처분 들어서 소수의 추징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배웠고요. 자, 오늘부터는 약정이 있으면 이제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게 된다. 써머리를 잠깐 보시면 첫 해에 미수이자 서변이 잡겠죠. 대변에 이자 수익 잡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혀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겠죠. 그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니까 법인세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첫 해는 법인세 쪽은 끝났습니다.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자, 두 번에 이제 유예기간 2000년도가 중요해요. 2000년도 연말까지 기다려주죠. 그래서 근데 사장님이 약속을 저버리시네요. 입금을 안 해주셨어요, 인정이자를.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3월에 상여처분으로 간주당한다 이겁니다. 잉여금 처분, 우리 이제 보통 주총 열어서 다음에 3월달에 주총 열죠? 네,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보너스 준 걸로 봐요. 그래서 3000년도 얘는 3월 30일이 3월 말이니까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걸로 간주해요. 그 인정이자 부분을.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원천징수 실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3월 말일자로 상여금을 지급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 가끔세 신고라고 하죠. 이거를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해부터 다시 한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년도입니다. 미수이자를 계산했어요. 이렇게. 대변의 이자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 당기순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하면 법인세 증가. 그래서 법인세는 끝났어요. 납부를 하고. 첫 해는. 자, 유예기간. 이제 대표이사님 개인 문제예요.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 2000년대 연말까지 이자를 입금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회계처리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회계 처리할 게 없죠. 뭐 보통 이름 잡을 것도 없잖아요. 미수자는 작년에 적어놨고. 그래서 해당이 없다. 회계 처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상여처분을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입금산입 상여처분, 입금불산입 기타 처분이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좀 어려운 세무조정 내용인데요. 하여간 법인세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2000년도에 법인세 없죠? 1000년도에 이미 납부를 했으니까 법인세는 전년도에 냈으니까 올해 2000년도에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고. 자, 2000년도 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3월 30일에 상여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약간 좀 빠지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이고 난리 났네요. 입금이 안 되면 문제가 됐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근데 입금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그래서 원래 빌려가 원금, 예를 들어서 원금 1000원이 있고요. 또 이거에서 파생된 인정이자 6.9%가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불행히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돈을 넣어주시긴 했는데 얼마를 넣어주셨냐면 150원을 넣어주셨어요. 150원을. 자, 그러면 순서 문제가 있어요. 원금이 유예기간입니까? 인정이자가 유예기간입니까? 인정이자를 1년 안에 갚으란 얘기였거든요. 근데 갚긴 갚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원금을 갚았니? 이자를 갚은 거니? 둘 중에 어떤 걸 갚은 거니가 헷갈리죠. 150원. 그래서 150원을 만약에 인정이자를 먼저 갚은 걸로 본다면 1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는 전있다 갚은 상황이 되시는 거고, 원금을 먼저 갚은 걸로 본다면 이자는 하나도 안 갚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이 먼저냐 이자가 먼저냐, 어떤 게 먼저 변제된 거냐인데 결론 여기 써놨었군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돈을 가지급, 가수금, 가지급, 가수금에서 넣었다 뺐다 했다면
넣었을 때 그 돈이 전년도 말 미수이자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하면 1년 안에 회수한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잠깐 보면 원래 근거는 민법이 있어요. 세법이 아니라 민법에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자 원본, 그러니까 원금을 말해요. 이자 다음에 원금 순서로 변제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먼저다. 갚은 순서가.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에서 애교 판례를 보시면 가질금 인정에 동시에 존재할 때, 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자를 먼저 해소한 걸로 보겠다라는 애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든 세법이든 돈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뺄 때 넣을 때 이게 이자부터 넣은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끝났고요. 계속 이어가면 아까 첫 해년도에는 법인세 이자 수입 잡아서 법인세를 다 냈고 2000년도에는 이제 연말까지 안 갚았으니까 다음에 3월달에 상해 처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진신고한 경우랑 이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인데 우리 실무적으로 는 뭐 요 경우가 실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자수를 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 처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수해서 세금 낼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2000년도분 법인세 신고 기한이 3000년도 3월 31일에 상해 처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3000년도 4월 12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소득세 추지 들어가죠. 물론 법인이 살아있다면 법인이 원천징수 법인 자금으로 일단 손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법인이 폐업했거나 망했다면 개인 소득세로 그 집 주소지로 바로 추징 들어갈 거지만 이거 원천세로 뜯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 추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안 했다, 자수를 안 했다면 해가 계속 지나가겠죠. 이제 3천도 아니라 4천년, 5천년 몇 년 있다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걸렸다. 이 경우입니다. 몇 년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자, 그러면 세무조사 끝나고 마지막에 법인한테 너희 소득금액이 이게 잘못됐으니 변동되었다. 그래서 세금 다시 추징하겠다라고 통지서를 날리죠. 이 그 유명한 변동통지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받게 돼 있으니까 받은 날에 지급받으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통지서 받은 달 다음 달 10일에 역시 여기처럼 소득세를 선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의 변동통지서 통지를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누구한테 하느냐를 잠깐 보고 가면 당의 법인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집 주소로 통지하는 게 아니라 법인 주소지로 통지하고 근데 법인이 뭐 분명하지 않은 소재지가 그러니까 망했다는 얘기죠. 폐업했거나. 자, 그래서 이 통지서를 못 받아. 그러면 이제 대표이사님 개인 집 주소지로 통지한다는 걸 봤고요. 이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는 사실 실무에서 접하면 안 되지만 실무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받으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샘플을 보면 자, 법인 통지요. 법인한테 통지해 소득금의 변동통지서. 그래서 수령자인 해당 법인명, 주소 이렇게 써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소득자는 이제 대표이사님이면 상해처분을 당하겠죠. 이렇게 체킹해가지고 날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망했어. 그래서 대표이사님 집 주소로 소득자한테 다이렉트로 날라오는 경우죠. 소득자, 개인. 그래서 대표이사님, 홍길동 대표님 이렇게 해서 날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받으면 안 좋죠. 그래서 세금 추징 작업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에 그 여태까지는 이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첫 해는 법인세를 이주와 수입 잡아서 냈고 대표님은 3000년도 4월 10일 날 법인이 원천세를 그 상해처분 당한 거에서 원천세를 대납해 준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지금은 미수이자를 계상 안 하는 경우입니다. 첫 해년도에 계산 안 했다 회계팀에서 사장님이 무서워서 장부에 못 담아놨어요. 이제 이 경우입니다. 자, 개념만 잠깐 보면 첫 해는 계산 안 했죠? 이게 이자 수입 안 잡았으니까 법인세 납부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인세도 안 냈어요, 지금. 2000년도 연말까지 또 미예수야, 유예기간.
자, 물론 이제 약정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대출 약정서는. 연말까지 약정서가 있으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넣으셨다면 이 첫 해에 납부를 못했으니 이때 납부한다 2000년도에 그 다음에 다음에 3월 달에는 상해처분해서 이건 똑같이 흘러갑니다. 소득세 부분은. 그래서 소득세 부분은 다음에 3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그 다음 달 10일날 법인이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는 흐름이다 라는 거고, 다시 보면 첫 해년도 미수이자 계산 안 했으니 법인세도 안 냈겠죠. 2000년도 1년 기다려줬는데 역시 안 내셨어요. 그러면 법인세는 저기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때 안 냈으니까 2000년도에 법인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산입 한다라는 거, 소득처분, 상해처분인데 하여튼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첫 해 안 냈으니까. 그 다음에 상해처분 당해서 그 다음 달 3월 30일, 이건 똑같아요. 개인 부분은. 그래서 법인세만 첫 해 안 냈으니 2000년도에 내고, 그 소득세는 3월 31일에, 다음에 3월 31일에 3000년도에 추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자수를 한다면, 만약에 자수를 안 하시면 세무조사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3000년도는, 근데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2000년도 유예기간 또 입금 안 하셨는데, 3000년도 뒤늦게 인정이자가 입금이 된 경우, 아니, 이건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유예기간이 지나서 입금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회사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3000년도에 배를 잡겠죠. 이자 수입 잡을 겁니다. 근데 이 이자 수입 잡은 법인세는 2000년도에 첫 해 안 냈고 이때 낸다고 냈어요, 법인세. 근데 이자 수입 잡으면 3000년도에 법인세 또 내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법인세를 2000년도에 냈으니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이 이자 수입을 다시 빼줘요. 그래서 법인세 안 나오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때 냈으니까. 이때 2000년도에 이때 2000년도에 냈으니 3000년도에 안 나오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2000년도 납부하였으므로.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왜 3000년도에는 그 법인세 안 나오게 하냐면, 이제 이게 유예기간 지나서 수금이 된 경우는 2월 입금,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입금에 산입 안 하게 한다. 그래서 3000년도에는 법인세 없게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이제 2000년도에 추징이 됐겠고, 이제 소득세 추징인데, 그래서 역시 이건 똑같아요. 소득세 부분은. 그래서 자수를 한다면 3월 30일 3000년도에 상해처분한 걸로 해서 이제 원천징수에서 자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몇 년 후에 세무조사 받았을 때 아까처럼 소득금액 변동 통지 받아서 그 받은 날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선납해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인정이자는 법인세 부분과, 이게 법인세는 정확히 말하면 이자 수입 부분 이제 법인세 내는 거고, 소득세는 이제 원천징수로 법인이 선납한다, 대납하는 거죠. 소득세 추징이 들어가는 건데 시점만 다르다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 약정서가 없다. 그러면 첫 해 바로 추징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약정서가 없다면. 그 다음에 약정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수이자를 잡았다면 법인세는 첫 해년도 이자 수익을 잡았으니까 법인세 내서 끝났고, 그죠? 소득세는 다음에 3월 10일날 원천징수한 걸로, 상여금 지급한 걸로 간주해서 3000년도 4월 10일날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 안 하면 몇 년 후에 세무조사 받아서 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인정이자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법인세를 냈냐 안 냈냐, 이자 수입으로.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 냈냐 안 냈냐, 이 양쪽에서 페널티를 물리는 제도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